4. 조선족 학자들의 고구리는 조선사와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4.2. 동북공정 이전 1차 역사 침탈 기간에 이미 연변대학 사학자들은 고구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 당시까지 연변대학에서는 고구리는 한국 조선의 역사라고 가르쳤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 논지가 만주 역사학계의 대세였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996년 국책으로 고구리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연변대학으로서는 이전의 논지를 그대로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1999년 강민산 교수가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로 방향을 바꾼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강민산 교수의 논지도 한족 학자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특히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학계에서는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마저도 흔들리게 되었으며 대놓고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러나 2003년 후반기부터 한국 학계와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규탄이 심해지고 외교 문제로 번지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였다. 특히 2004년 두 번에 걸쳐 한중 간의 고구리 문제는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 구두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계속 옛날처럼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었다. 여기 제2안을 마련한 것이 바로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다. 두 나라 사이의 고구리 역사를 서로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여 평행선을 그을 때 내놓을 대책이었다. 또한 연변대학 조선족 학자들도 이런 기운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작고한 강맹산 교수 이후 5년 만에 보다 진전된 논지를 발표하게 된다. 1. 방문 1. 역사에서 안과 바깥의 나누는 문제에 대한 초보적 견해. 방문 1은 1986년부터 중국 조선족 역사 족적 8권 총서 발행을 주관하고 조선 약사를 냈으며 1979년부터 1998년 연변대학 교장과 당서기를 지냈다. 연변대의 여러 역사학자 가운데서 박문례 교수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연변대학 조선족 역사학자의 견해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컸다. 국내외를 가르는 기준. 박문일이 제목에서 들고 있는 안과 바깥이란 국별사에서 나라 안과 다른 나라를 가르는 기준을 뜻한다.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1.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2. 현재 국경을 표준으로 하되 역사상 강역과 활동 영역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3. 역사상 정권의 성격과 귀속의 근거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조공과 책봉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귀속 문제는 그 나라가 주권과 독립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제3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칭신납공과 책봉 조공을 고구리가 중원 왕조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기본 근거로 삼는데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결론 짓는다. 고구리 나라가 중앙 정권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 아닌 사료적 뒷받침. 1. 국제법에서 국가는 주민, 영토, 정부, 주권이 있어야 한다. 장수왕 이후에는 주권이 있는 자주 국가가 되었다.
2. 그 시대 사람들은 고구리관으로 정치적 귀속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나라 왕제나 원나라 최고 관료들은 모두 고구리를 조선 반도 삼국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또한 친화 역사 사서에 고구리전을 백제전, 신라전과 함께 외국전에 넣었다. 3. 고구리와 고리의 계승성을 보아도 고구리사는 조선사의 주요 체계 안에 있다. 4. 조선 삼국시대 당사자의 자아관념 및 취향을 봐도 고구리는 조선 중세 삼국에 들어간다. 5. 고구리 문화 풍속으로 봐도 조선 민족 문화 계열에 귀속시켜야 한다.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한역사 여러 나라 함께 쓰기. 박문일의 한역사 여러 나라 함께 쓰기란 논지는 양국이 자국 역사로 주장하는 상황과 절충주의라고 비판받는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뛰어넘는 매우 수준 높은 논리였다. 박문일은 세계사의 갖가지 보기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펴나갔다. 1. 한역사 여러 나라 함께 쓰기라는 관점이 국사 연구 범위의 표준과 인류 문명 교류사의 객관적 규칙을 확정하는 데 부합된다. 2. 이 관점에서 연구해야 각국 국사의 완전성과 개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실제 유럽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이 원칙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이 관점은 앞으로의 세계사 연구 발전 추세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역사 연구에서 한역사 여러 나라 함께 쓰기라는 관점을 지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역사 발전에 대한 객관적 규율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일 정확한 관점과 방법으로 국별사 연구에 이용한다면 연구하는 데 절대로 혼란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건의. 1.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민주적 학술 기풍을 발휘해야 한다. 역사상 강역 문제를 현실의 영토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상 국내와 국외의 강역 문제에 관한 토론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잘 준비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수시로 함께 앉아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술 토론을 해야 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 2. 역사 유물주의를 견지하고 황권주의 사관과 좁은 민족주의 사관을 조심하고 방지해야 한다. 3. 참되고 엄밀한 학풍을 견지해야 한다. 이 논문은 고뇌에 찬 노 교수가 오랜 경륜과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소신 있게 쓴 것이다. 이 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들은 물론 남북한 학자들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그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보강했으면 한다. 2. 박진석 친화 국내외 고서에 기재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시론. 박진석은 1952년 연변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연변대학에서 고구리사를 연구한 연변대 최고의 고구리 전문학자다. 일부 산성에 관한 연구도 있었지만 특히 광개토 태양비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석학이다. 1991년 정년퇴직하고서도 광개토 태양비 연구에 전념하던 박진석이 78세인 2004년 조공과 책봉 문제를 다루고 이 학술 대회에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 문제를 다룬다. 이 논문의 첫머리에
이 문장의 집필 과정에서 사상해방, 백가쟁명, 실사구시의 정신을 주의 깊게 견지하였고 엄격하게 정치와 학술, 역사와 현실 같은 사학 연구의 기본 원칙을 구별하였다고 해서 당시 노학자의 각오와 심지를 읽을 수 있다. 모든 사서 원문을 정리하고 그 원문의 뜻에 따라 역사 해석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고구리사가 조선사라는 것을 밝힌다. 친화 역대 고서에 나타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기록과 분석. 1. 고구리와 고조선 관계. 고조선은 이미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꽤 발달한 나라였다. 고구리는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할 때 이미 존재하였고 고조선의 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고구리와 한사군의 관계. 고구리 현은 기원전 107년 무제가 사군을 설치할 때가 아닌 기원전 82년 현도군의 치소를 서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치하였다고 본다. 그 뒤 기원 4세기 초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탄함으로써 400년 남짓 한군 조선반도 북반부에 대한 통치를 마감하고 고구리 백제와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대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3. 고구리와 부여 및 조선반도 각국 사이의 관계. 추모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홀본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고구리의 왕자 온조는 조선반도 서남부에서 백제를 세웠다. 이는 부여, 고구리, 백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구당서에 신라의 풍속, 형법, 의복이 고리, 백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고 당 고종이 세 나라를 해동 삼국이라 했으며 삼국사기는 세 나라를 삼국으로 삼아 책을 편찬하였다. 모두 삼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고구리와 왕씨 고리의 관계. 구오대사, 오대사, 송사, 원사, 신원사, 명사, 고리도경 같은 많은 사서에 왕씨 고리가 고구리를 계승하였다고 증명하였다. 5.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 후한서 삼국지부터 신구당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구리를 독립국가로 처리하였다. 구오대사 이후 명사까지도 외국전의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이시조선이라고 기술하였다. 조선 고서에 나타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기록.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1. 삼국사기는 책 이름 자체가 고구리가 조선 고대 삼국 시기의 한 나라로 보았다. 삼국유사,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같은 역대 고서들이 모두 고구리를 조선 고대 국가로 보았다. 2. 태봉국과 고리 왕조의 고구리 계승의식. 삼국유사, 고리사 등의 태봉국과 고리시대 조선반도 사람들이 강렬한 고구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친화 역대 기록과 일맥상통한다. 박진석은 이처럼 고구리가 조선, 한국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전 107년까지 한 무제가 고구리를 멸하고 고구리를 현으로 하여 현도군에 귀속시켰고 기원전 82년에 한 소제가 임둔, 진번을 패하고 현도를 구리로 옮겼다라고 하였다. 그 뒤 고구리는 현도군 아래 속현이 되어 통치를 받았는데 약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 외 현대 중조 국경선으로 보면 고구리는 친화 동북 지역에서 기원하였고 그의 영역이 지금의 국경을 가로지르고 있기에 즉
친화 동북 지역에도 포함되고 조선반도 북반부도 포함되어 그 통치의 중심이 전기에는 친화 동북에 있었고 후기에는 조선반도 북반부로 이전하였다. 상설한 사실로 보아 고구리는 조선의 고대 국가의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친화 만주 지방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리사에 반드시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적용하는 것이 역사적 실제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은 고구리사는 조선사라는 것을 밝혔지만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로 결론을 맺은 것은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일본 서기에 나타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기록. 일본 서기에 신라가 433차, 백제가 407차, 고구리가 188차의 기록이 나오고 세 나라를 통틀어 사만이라고 한 기록 등을 들어 고구리 역사적 지위에 대한 기록은 얼마 되지 않지만 친화 고서와 조선 고서의 관련 기록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했다. 실제 일본 서기를 보면 불교를 전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고리국이나 고리국왕이란 기록도 8번이나 나오는데 자세하게 밝히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3. 이종훈 한국의 고구리 연구와 그 사관. 고구리사 연구를 1. 건국에서 1980년대 말 2.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3. 1990년대 중기에서 2002년 4. 2002에서 지금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결론에서 한국사학회 고구리 연구 총평에서 한 다음 말은 한국 학계에서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건국 초기의 정치 제도, 산성, 고분 벽화 같은 실증적 연구에서 성적이 뛰어나며 처음 시작한 고구리사 연구 영역이 비교적 넓고 많은 우수 작품이 나왔다. 그러나 연구 방법을 보면 역사 철학, 문화 시각, 국제 정치학의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괄적인 결론과 제시를 하는 면이 부족한데 이는 전체 한국 사학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리 귀속 같은 문제에 대해 진지한 사고를 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 사학계는 어떤 사실을 추적하여 논리적으로 밝히는 기술적 작업에 능하지만 뚜렷한 역사 철학이나 세계사적 안목에서 한국사를 자리매김하려는 시야들이 없다.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교에서 배운 연구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한국 학계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다. 다만 한국의 고구리 연구를 민족주의 사관으로 이름 붙이고 비판하는 것은 역시 객관적이지 못했다. 민족주의 사관은 진정한 학문과 어긋나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없다. 그 표현의 하나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 역사와 현상에 관한 계열 연구 공정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비판을 진행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 나타난 고구리 문제의 새 관점에 대하여 진지한 사색과 연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고구리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자들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학술 교류는 예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필요하다. 이종훈이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이 동북공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비판만 한다고 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본다. 다만 동북공정이 밝혀진 첫 해에 나온 한국 학계의 충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민족주의 사관으로 본 것은 학술적 자세가 아니고 3월에 열린 한국 고대사학회의 학술대회나 6월에 열린 고구리 연구회 고구리 정체성에 대한 대대적인 학술대회에 대한 분석은 2004년 발표에서도 빠졌고 2005년 분석에서도 빠졌다. 두 나라의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그랬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중화민족이나 통일 다민족 국가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관이 민족주의 사관보다 몇 배 더 비학술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살기 때문에 무디어졌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대회의 성격과 목적 1. 한중학술대회 기본 원칙 준비 앞에서 한중학술대회에 대해 첫머리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주임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고구려 연구재단 사이의 학술 교류 원칙을 발표했다고 하였다. 려성이 준비한 두 나라 학술 교류의 순서는 다음 세 단계다.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 2. 서로 관점이 다른 쟁점을 좁혀간다. 3.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구동존의하고 화의부동한다. 이것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고구려 연구재단과의 교류 때 진행할 방향을 밝힌 것으로 1과 2는 학술 교류에서 당연히 가야 할 진행 방향이고 3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전략과 전술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 한국 측, 고구리는 독립국이고 한국의 역사다. 중화인민공화국 측, 고구리는 친화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2. 쟁점을 좁혀간다. 한국 측, 친화가 옛날에는 고구리를 한국사로 인정했다. 그러니 소수민족 지방정권론을 철회하라. 중화인민공화국 측, 그것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고 소수민족 지방정권이 분명하다. 3. 당연히 쟁점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 구동존의, 다른 것은 밀어놓고 서로 통하는 것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화의부동, 서로 다르지만 잘 지내자는 것이 전략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훔쳐간 역사는 그대로 중공의 역사가 되면서 한국 측은 구동존의하면서 화의부동해야 하니 항의를 하거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식의 학술 교류는 결국 땅을 다 빼앗기고 휴전하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뒤에서 보겠지만 한중학술 교류는 1, 2를 한국 측이 양보하고 3만 진행했던 것이다. 2. 한중학술대회 발표자 선정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는 8월에 구두 합의하고 열리는 첫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곧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는 대회로 상정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먼저 11명의 발표자를 내세워 토론한 뒤 한국 측의 발표 주제나 발표자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 예비 후보까지 준비한 것이다. 첫 발표에서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학술회의 진행 방법을 제안하고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점을 밝힐 때는 첫 5명이 발표하면 중공 측 입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한 것이다. 1. 조영춘
친화의 역사상 강역을 인식하는 몇 가지 원칙. 2. 손진기. 고구리의 토지, 인민, 문화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계승. 3. 유거. 친화 역사상 소수민족 정권 성격의 규정 기준에 대하여 고구리 정권의 성격을 겸하여 논함. 4. 이대룡. 한 당 번속 체제에서 본 고구리 정권의 귀속. 5. 유자민. 중화 천하 질서 속의 고구리, 책봉 조공 및 할거 문제를 겸하여 논함. 6. 장보규. 고구리의 평양, 신성과 황성. 7. 손진기, 손홍. 고구리와 동북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관계. 8. 강유공. 남조와 북조의 고구리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9. 묘위. 김부식의 고구리관에서 본 고구리 정권의 서역과 그 역사 귀속. 10. 경철화. 고구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 11. 왕면후. 고이, 구리, 고구리와 서한 현도군의 변천 및 귀속 관계에 대한 역사적 지위 규정을 논함. 한편 한중학술회의에서는 상대방인 한국 측에서 어떤 관점을 제시할지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이 된다. 바로 그런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연변대학이다. 박문일과 박진석이 고구리사는 조선 한국사라는 관점을 거의 완벽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책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모든 것을 다 다루지만 내보는 것에는 기울이 있다로 보았을 때 중국 공산당의 프로젝트가 아니면 발표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종훈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연구 현황과 사관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 진행이나 상황은 이미 통화사범학원이나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과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속론에서 다루었지만 최신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중학술대회의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얻기 위해 특별히 이종훈에게 그 과제를 준 것이다. 1. 박문일. 역사에서 안과 바깥의 나누는 문제에 대한 초보적 견해. 2. 박진석. 친화 국내외 고서에 기재된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시론. 3. 이종훈. 한국의 고구리 연구와 그 사관. 글쓴이가 이 학술대회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나중에 볼 한국 측의 준비 상황과 비교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역사전쟁이라고 부르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학술적 해결을 위해 여는 첫 한중 학술 토론회를 양쪽이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보는 것은 그 결과가 바로 실전에서 맺은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